선택 과목 잘 고르셨나요?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물화생 3과목을 했을 거고, 지구과학의 뜻이 있는 친구는 물화지를 했을 겁니다. 혹시 이 2가지 선택지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셨다면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요. 왜냐하면 정량평가 시대가 사실상 끝이 나버렸습니다. 정성평가 시대로 돌아선 이 마당에 대학이 필요한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등급 자체를 잘 따기 위해서 요행을 부리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순간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입학사정관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대학 잘 가는 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상담을 좀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덜 하고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바보는 아니죠. 자, 제목 자체가 좀 자극적인데 충분히 자극적이어도 될 제목입니다. 1.00의 배신. 자, 9등급제 시절일 때는 1학년 1, 2학기 통틀어가지고 1점 빵빵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739명이었고요. 2024년에는 712명으로 전국에 있는 의대 정원이 3,000명인 걸 감안을 하면 1점 빵빵만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5등급제로 바뀌고 나면서 2025년 현재 고2 친구들이죠. 1년 동안 1학기, 2학기 1년 동안 1점 빵빵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국에 4,588명입니다. 의대 정원이 3,000명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하면 이제 1점 빵빵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의대 가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제 1점 빵빵은 공부를 좀 했네? 수준인 거지, 우와까지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몇 배가 증가했냐면 6.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정량평가의 시대가 사실 끝났죠. 교과 전형에서 옛날에 내신 등급만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과연 할까요? 학부모님 들으시라면 그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1, 2학기를 구별해서 봐도 1학기 때 2023년 1학기 때 1점 빵빵 찍은 학생이 1,500, 2학기 때 1,500인데 이걸 1년 동안 유지한 친구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약 47%에 불과한데 5등급제일 때에는 7,000명, 와 어마어마하다. 그죠? 7,000명, 7,000명에서 약 62%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 1점 빵빵을 받기도 쉽고 그 인원도 많아졌는데 유지하기도 쉬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학은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 5등급제가 발표되었을 때부터 아마 시나리오를 그렸을 겁니다. 저도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일 때 그때부터 고등학교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1점 빵빵 시대가 간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들여맞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거든요. 2028년도 입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까지 고1 친구들이 이 학교 이하로 가라 그러면 저한테 욕을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희망이 스카이 서석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고, 자, 원래 5월이 되면 제가 매년 입시 세미나를 하는데 2028년 입시, 올해 고등학교 2학년들의 입시가 매년 4월까지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한 학교를 집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세미나를 1년 동안 가져갑니다. 근데 올해는 그걸 못했던 이유가 선생님 보강을 진짜 많이 했어요. 면접만 한 80명 면접을 본 것 같고, 시범 강의라고 하죠. 이제 면접을 오면 시범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한 80호 가까이를 봤죠.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때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진로 과목,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리토, 화학토 이런 과목들을 거의 처음으로 3과목 모두 상대평가를 보고 그게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어머니 시절 때에도 저 시절 때에도 2를 3과목은 했었는데 그게 대학을 가는데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과목만 하면 되고, 그리고 수능으로 거의 다 100% 정시를 갔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시가 절반이 넘는 이 시대에 이 내신을 버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수시, 내신이 대입에 반영되는데 2를 3과목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로 사실 회귀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는 아주 오랫동안 이 2과목을 강의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수능도 원만 보면 되지 않았습니까? 2를 보기도 했지만 그거는 서울대나 카이스트쯤에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유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1년 뒤겠지만 지금 현재 고2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로 과목으로 내신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고,
내년에 고3도 생깁니다, 저희가. 저희 원래 고3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수능을 할 거기 때문에 고3은 안 했고, 그때에는 과탐2가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러니 고3을 할 필요가 없었죠. 아무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평가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고3까지 책임을 좀 져줘야 돼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올해 2달 동안 선생님들 보강을 하는데 진짜 많은 애를 좀 써가지고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이제 이뤄왔던 세미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세미나는 한 번에 2학교씩 진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랑 부산대를 묶어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서울대는 이상이고 부산대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2개를 묶어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카이 서성 한 가지만 대략적으로 좀 볼게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식 이렇게 3가지를 볼 거고 논술은 지금 보지는 않을 겁니다. 수능이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하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수능은 문이과 없이 통합적으로 수능을 보고 문과를 갈 친구들이라면 수학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과목으로 이과, 생각 경쟁을 해서 정시가 아니라 최저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문과 친구들. 그러니 문과 친구들은 이과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 수학을 버텨서 2등급을 따내야 되고 그 이과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과학에서 2등급을 따내야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문과에 간다고 하더라도 키가 뭡니까? 키 과목이. 국어 영어가 아니에요. 키 과목은 수학이랑 과학입니다. 왜냐? 그걸로 이과 친구들을 이겨야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내신이 아무리 1점 빵빵이면 뭐예요?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대학 못 갑니다. 이 통합수능이 문과생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진 거예요. 내수시에서. 그러니 이제 문과로 갈 친구들이라면 수학이랑 과학은 그냥 목숨을 좀 걸어야 한다. 근데 국어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문과를 가지 마세요. 문과는 진짜 슈퍼 문과가 아니면 지금 현재 취업시장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러니 그리스 시대로 가지 않는 한 네, 좀 어려워질 겁니다. 슈퍼 문과는 괜찮습니다. 완전히 최고의 이제 경영권을 가지는 그런 문과는 괜찮지만 그게 아닐 거라면 그냥 수학이 싫어서 문과로 가는 거라면 재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과학은 25문항 40분의 시험을 칠 건데 수능은 계속 쉬워져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범위가 쉬워져 왔죠. 범위가 아주 넓었다가 수능이 바뀔수록 범위는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 대신에 변별력을 높여야 했죠.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괴물 같은 국어 지문과 괴물 같은 영어 지문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됐죠. 화학 같은 경우에도 화학원이 아마 올해도 그럴 건데 일본어 선택자보다 화학원 선택자가 적습니다. 수능에서. 그 정도로 괴물 같은 문제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는데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는 거면 과목이 좀 더 쉬워졌죠. 사실 아주 쉬워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괴물 같은 문제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킬러 문제에 집중을 좀 해야겠죠. 그런 킬러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의 과학을 심도 있게 공부를 잘 해내야 됩니다. 또 왜냐하면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수능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 숫자들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사진으로 찰칵 찍어도 되는데 PPT에 있으니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부터 볼까요? 동탄고에서 올해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탄이 왔을 때는 처음으로 서울대를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로. 그것도 심지어는 추합으로 딱 갔더라고요. 처음에는 연대를 갔다가 서울대 추합을 딱 붙어가지고 서울대로 바로 직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갔다 오죠. 2월 만에 갔다 와서 야 일반고 몇 명 있냐? 라고 하니까 2명이에요. 자기 학과에 딱 2명이 일반고고 나머지는 싹 다 특목자사 애들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지들끼리 알아. 왜냐하면 특정 학교도 많이 오니까. 그런 현실에서 일반고와 서울대를 수시로 뚫어내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야 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교과는 원래 없고 서울대에서 종합에서 원래 직윤이라고 해서 2장의 카드를 원래 줬었어요. 직윤 카드를 2장을 줬는데 이번에는 3장의 카드를 주는 대신에 특목자사 지원자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일반고를 조금 더 뽑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고에서 일반고를 뽑고 싶은데 블라인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류가 블라인드예요. 학교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뽑다 보니 그냥 특목자사인 거예요. 우수한 친구들을 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고를 조금 더 뽑으려는 장치로 이 직윤은 전부 다 일반고한테만 준다. 동탄고 전교 1, 2, 3등한테는 직윤 카드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기 싫다 그러면 안 가는 거지만 아마 그럴 친구는 없을 거기 때문에 1, 2, 3등은 직윤 카드가 주어진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원래 직윤이 특목자사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특목 자사애들은 뭐가 엄청 화려하죠? 생기부 내용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걸 일반고 친구들이 뚫기가 되게 안 쉬웠었는데 이제는 일반고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 생기부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해볼만한 게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윤에서 가장 이제 지방 친구들이 힘들어했던 게 수능이거든요. 수능 최저가 없다 이제. 그러니 어떤 사람 거의 다 1점 빵빵 근처겠죠. 당연히 1점 빵빵 근처인데 이제는 일반고 친구들의 생기부 싸움이 된 거예요. 서울대는. 일반고 울타리에서의 생기부 싸움. 수능도 아니고. 그러니 생기부에 자신이 있으면 직윤 괜찮습니다. 물론 전교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요. 서울대의 문턱이 조금 더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갑반고 아이들이 유리하겠죠. 네,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정시는 지근이 없습니다. 아예 폐지가 됐고 그럴 이유가 정시 자체가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3배수를 뽑죠. 여기도 3배수를 뽑는데 서류로만 3배수를 뽑겠다라는 건 점수 2위에 뭔가를 더 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성평가인 거고 면접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원래 서울대 면접은 재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아주 긴 지문의 논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그 재시문 면접을 서울대가 이번에 포기하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등급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한 친구들을 가려 뽑고 싶은 욕망이 큰 거예요. 서울대는. 정시 같은 경우에도 수능 100으로 3배수를 뽑는데 서울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인데 이 3배수의 점수 차이가 1등부터 꼴등이 심하게 나겠습니까? 별로 안 납니다. 해봤자 몇 문제 차이 안 날 거예요. 몇 문제를 더 맞춘 친구가 우수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자, 그래서 2단계에서는 교과 40을 집어넣습니다. 40%가 교과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변별을 하겠다는 거죠. 수능은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냥 학력평가 수준, 디폴트 값이고 변별을 교과로 하겠다. 그리고 서울대는 그냥 생기부가 우수한 친구들만 붙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점수만 높다고 붙을 수 있는 학교는 아닌 거예요. 의대는 면접을 좀 따로 보죠. 원래 면접이 없는데 여기서 정시에도 의대는 면접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대가 아마 대입의 표본이 될 겁니다. 다른 학교들이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연세대, 이제부터 우리 일반고 친구들의 장점인 교과 전형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세대는 정량평가를 하기로 가장 유명한 학교입니다. 생기부를 잘 안 보는 학교예요. 점수 컷으로 그냥 학생들을 뽑기 유명한 학교인데 그런 연세대마저도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500%를 선발을 하고 5배수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를 보겠다는 거죠. 정성평가를 20%를 집어넣었습니다. 연세대가.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예요. 연세대가 정성평가를 한대. 그런 입학사정관에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인원을 확충을 해가지고 정성평가를 보겠다. 그러니 생기부가 엉망이면 교과도 못 간다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등급 체제에서 1점대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 1점 X등급이라고 해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근데 이 와중에 2점대가 넘어간다? 2등급이 넘어간다면 심각하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갈 대학이 없을 거예요. 서울권대에서는. 자, 종합 같은 경우에는 종합인재, 탐구인재 이렇게 있는데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건 특목자사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되고 면접 30이 있는데 서울대가 했던 재시문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공부 대충 한 친구들은 절대 여기에 붙지 못하겠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탐구인재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점수가 좀 더 높은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특목자사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5% 서류 정성평가를 했는데 이걸 10%로 늘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전형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지금 이거 고2 거거든요. 고2 거. 우리 때는 조금 더 정성평가가 올라갈 거예요. 아마. 고대입니다. 자, 고대는 원래 서류평가를 10% 봤었는데 20%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급으로 100% 뽑는 학교는 이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방대 빼고는 없을 겁니다. 명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에도 학업우수 그리고 이제 계열 적합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면접도 안 보고 다른 것도 안 보고 서류만으로 뽑는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특목자사를 위한 겁니다. 생기부가 아주 우수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고는 여기에 지원을 해서 면접까지 제시문을 봐야 되고 당연히 연대도 그렇고요. 여기 안 적어 있는데 수능 최저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도 수능 최저가 당연히 있고 에버리지 2등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육모를 봤는데 우리 육모 봤잖아요. 육모에서 2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끼리 싸움이잖아요. 재수생이 들어간다 100% 3등급 이상으로 밀립니다. 지금 올 1등급이 안 된다 그러면 수능 공부 진짜 빡세게 해야 돼요. 왜냐 1이 떠도 밀립니다. 고3 돼서 재수생 투입되고 육모 되고, 육모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구모 되면 재수생들의 절반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도 밀리는데 진짜 수능 때에는 바로 확 밀려버립니다. 그때 후회한다고요. 그때. 지금 육모 등급은 좀 올려치기 된 등급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보다는 훨씬 떨어질 것이다. 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면접이 있죠. 재시험 면접이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은 수능 100이에요. 수능 100이고 교과 우수는 수능 플러스 내신 보는 겁니다. 내신 한 20% 보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정시에도 내신을 본다.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좀 더 교과평가에 정성평가를 30이나 집어넣어서 사실상 교과가 이제 없는 거죠. 저 정도면 종합평가예요. 종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묶어서 위에 거 두 개는 일반고 친구들 거, 밑에 거 두 개는 특목자사 친구들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수능 100입니다. 정시에 자신 있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동탄고가 정시에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를 통과한 친구가 동탄고에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올해 대학교 1학년. 수능 최저를 통과한 동탄고 전체의 명수. 몇 명쯤 됐을까요? 30명이 조금 안 됐죠. 네, 그러니 정시는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서강대. 서강대도 10% 보니까 내신은 좀 괜찮은데 생기부는 조금 애매해. 그러면 서강대 쓰는 건 괜찮겠죠. 이런 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합은 일반 1, 2가 있는데, 일반 1은 일반적인 종합 전형이고요. 일반 2는 조금 크게 자연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 공과대학 갈 거냐, 이렇게 크게 전형을 정하는 게 일반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냥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20%의 생기부를 볼 건데, 그게 아니면 수능 100입니다. 한양대는 정시 같은 경우에 종합평가 10% 들어가는데 비율이 40%가 아니에요. 33%예요.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정시를 안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첫 번째,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자퇴를 많이 해요. 등록금이 안 들어와. 그러니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학의 그 등록금 비율이 인정하지 못하시겠지만 엄청 낮은 편이거든요. 등록금이 안 비싼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교수님 월급을 못 줍니다. 비싸게 못 준단 말이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중국, 미국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이 10배가 돼버리니까. 나 같아도 가겠다. 자, 그러니 등록금을,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교가 국민정서상 필수교육으로 거의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자퇴로 빠지는 건 막아야지. 근데 이제 수시 출신들이 자퇴를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많이 뽑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정시는 너무 적기 때문에 한양대 정시는 뚫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평가, 면접평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 거 아니라는 거 느낌 오시죠? 이건 특목자사 과목 거. 한양대는 기본적으로 특목자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스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과거 애들은 석가포라고 표현을 하죠. 석가포. 연대까지 딱 가는 게 자존심 마지노선이 있고요. 고대 갔다 그러면 인생 망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한양대까지 흘러 들어올 친구는 잘 없는데, 그거 잡으려고 이런 것들 한 거예요. 니네라도 와라. 자, 한양대까지 봤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상 정성평가 비중이 아주 늘고 있죠. 아, 요거 안 봤다. 종합 40입니다. 정성평가를 40%나 봅니다. 그러니 교과 전형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일반고의 유일한 돌파구였던 교과 전형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기부를 챙겨야 돼요. 자, 이 진로 과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물리2, 화학2 같은 이 진로 과목들은, 자, 일단 1등급이 너무 많아요. 1등급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1.5 언더를 계산을 하면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많겠죠? 지금 현재 내신이 1.7등급이 안 나오면 인서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그래요. 1.7, 현재 1.7이 안 나온다? 인서울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쨌든 1등급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생기부가 월등하게 좋으면 이 등급을 앞지를 수 있을까? 생기부가 월등하게 좋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프로그램상 그게 불가능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자체가 일반 교과인데 여기에서 더 나은 생기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기부는
디폴트 값을 가져간다를 목표로 둬야 돼요. 이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건 감점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져간다. 그리고 등급을 챙기자. 이 정도로 가져가는 게 일반고에서는 합리적입니다. 과목 선택, 그쵸.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과목 선택인데 저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게 선택하지 말아야 할 과목을 선택 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택 3이죠. 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생기부를 보면 이 학교가 몇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아요. 근데 택 3을 할 수 있는, 왜냐면 학점이 나와 있잖아요. 택 3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물리화학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예를 들어 생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일단 어느 학교가 다 날아가는 거죠. 모든 공대와 자연대 라인이 싹 따라갑니다. 그 생지를 했는데 두 과목 했잖아요. 나머지 한 과목은 뭐 할까요? 거의 100% 윤사 아니면 사문 두 개 중에 한 개 하거든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대학이 이걸 모를까요? 알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으로 뺐다 그럴 많은 친구들이 공부 부담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 과목에서 2등급이 떴다 그러면 개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과목이 윤사를 선택을 했는데 윤사가 전교 1등으로 3년 내내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윤리와 사회를 정말 좋아해서 공부를 했구나. 이 판단을 누구라도 하겠죠. 세특도 윤사가 엄청 화려해. 그리고는 나중에 심화 과목도 윤사 계열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윤리와 사회를 좋아해서 했구나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냥 대충 윤사 근데 2등급. 생지는 3등급씩 그러면은 공부 안 하려고 뺐구나 그냥 이건 너무 드러나거든요. 사회 과목으로 뺀다라는 건 양날의 검인데 그 사회 과목을 압도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분이 생겨요. 그게 아니면 빼지 마십시오.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보통 안 뺍니다. 화성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지 아십니까? 화성고에는 지구과학이 폐강됐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자가 빵명이어서요. 아무도 선택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전교생이 물화생.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친구들이 공부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유튜브를 보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수능이 끝이 아니죠. 수능에서 정성평가를 보기 때문에 정시를 간다고 하더라도 내신은 챙겨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생기부는 학창시절에만 치를 수 있고 수능은 지금 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뭘 먼저 챙겨야 할지는 뻔하죠. 옛날에 과탐2 계열이었던 과목들이 쪼개져가지고 이상한 이름들로 바뀌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대사 뭐 이런 이름들로 좀 많이 나누어졌는데 아직 익숙하시지 않을 이름들이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과탐2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탐2는 절대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니 이게 미치는 일이에요. 한두 과목 상대평가도 아니고 택3이면 세 과목을 상대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옛날에는 통합과학이랑 과탐1까지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로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죠. A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등급이 갈라지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강사에 목을 낸 겁니다, 이번에. 이걸 잘하는 강사님들을 구하려고. 강사료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진로 과목까지 맡길 수 있는 팀으로 성장을 했고 화학 분과, 물리 분과, 생명 분과를 이제 저 빼고 둘둘둘 이렇게 확실하게 채워놨습니다. 과탐 뭐만 하는 학원이 아니에요. 절대로 피하셔야 하는 학원이 한 선생님이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과가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가 없었다면 과학교육과로 통합이 되었겠죠. 근데 지금도 물리, 올, 화, 생지 교육과는 따로 있습니다. 4년 동안 그 전공만 배운다고요. 그러니 그 전공자의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5개념을 너무 잘 심어주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QR코드가 밑에 나와 있죠. QR코드를 찍으면 이 상세 페이지로 다 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너무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 이런 물리 선생님도 이 상세 페이지 안에 요 내용들이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이거 찍어가지고 안에 샘플 강의 다 있거든요. 수업 영상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주세요. 물리 선생님, 우리 팀장님, 현재 동탄고 수업하고 계시죠? 팀장님이고, 동탄고 화학은 계속 쭉 맡으실 거예요. 끝까지. 자, 그리고 우리 생명 선생님. 생명 선생님은 제가 이제 이 스토리가 좀, 이분 같은 경우에 책이 너무 많잖아요. 책이 엄청 많거든요.
그 재정반에서 잘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그냥 웃돈을 더 주고 이렇게 데리고 온 케이스고.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뉴파인 본원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또 웃돈 드려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케이스고. 그래서 지금 본원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생명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제가 되게 독특하게 본 게 뭐냐면 어머니들 혹시 기사 자격증이라고 아십니까? 뭐 땡땡 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화학 분석 기사. 제가 화학 분석 기사 교수였습니다. 대학생 가르치는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 기사 한 개 따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기사가 5개예요. 5기사.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친구여서 공부 자체에 도가 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창부로 좀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선생님이시고 다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이제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뭐 조금 더 훌륭하고 이런 문제보다 우리 아이들이 뭘 보냐면 이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겠다를 보거든요. 저도 학창 시절에 이제 메가스터디 인간 같은 거 한 앞에 조금 보면은 이 사람 수업을 1년 동안 들을 수 있겠다 없겠다를 먼저 판단을 해요. 말투, 내용보다는 말투나 이제 뭐 외모도 보겠죠, 아이들은. 말투, 외모, 그리고 뭐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본능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이 선생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떠올리니까 QR코드를 찍어서 수업하는 영상을 4개씩 있거든요. 다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통합과학 2 기본반인데 통합과학 2는 지금 현재 학교 내신이 2등급보다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거 한 과목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2등, 1, 2등급 사이에서 1등급은 이거 들을 필요가 아예 없고요. 2등급 되는 친구들은 불안하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 4, 5등급 되는 친구는 통합과학 한 개 가져가야 돼요, 방학 때. 왜냐하면 그걸 2로 올리긴 해야 되니까. 우리 방학이 6주밖에 없어요. 7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6주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수강료를 받을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영상으로 무료로 드릴 거예요. 왜 이런 판단을 했냐면 내부 반대가 좀 많이 있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했냐면 사실 보통 학원들이 여기까지만 수업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면 한 바퀴를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겨울방학 때 뭐 들을래요 하면 애매하기 시작하죠. 그럼 내가 통합과학을 다 했나? 예를 들어서 이게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리학인데 여기 6주까지만 수업을 하고 얘는 그냥 안 해.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돌아오는 겨울방학 때 물리학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되게 애매해진다고요. 그래서 한 바퀴를 그냥 완성을 다 해주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강료는 6회차까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영상으로 그리고 완성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물리학을 한 바퀴 했다 이걸 심어주려고 해요. 물리학 처음인 사람들은 친구들은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화학 처음이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화학 기본반. 그리고 생명과학 처음이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물화생의 각 챕터 내용들은 통합과학이랑 연계가 됩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 통합과학 연계거든요. 이 통합과학이랑 모든 파트가 연계가 되게 애초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에. 물리를 다 했다. 예를 들어 나는 물리학을 다 배웠어. 그 다음 진도를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역학과 에너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자기와 양자는 역학과 에너지도 다 했어. 이런 친구 아주 드물게 있을 텐데 그 친구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론칭을 했습니다. 화학 공부를 다 했어. 그러면 물질과 에너지로 들어오시면 되고 생명과학 공부 다 했어. 그러면 세포와 물질 대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나는 6월 모의고사에서 수학과 과학 등급의 합이 4보다 작다. 그러니 1, 2, 3, 4등급 중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평균 2등급이 된다. 그런 친구들은 심화로 바로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진도가 빠르고 문제가 좀 어려울 거거든요. 화학 심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육모에서 수학과학 등급 합이 4 이하이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역학과 에너지 심화도 마찬가지고요. 물질과 에너지 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진로 과목을 전부 다 개설을 해놓고 있죠. 펼쳐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 애는 특수한 수업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 맞는 학부모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수업을 짜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냥 수업 시간이 애매하고 없다 그러면 일관으로 오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대원생들은 매번 하고 있는 거지만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고 연습장에 교재에
자기 언어로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 숙제, 월요일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오답까지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게 또 두 번째 숙제, 목요일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번 주간 테스트 봅니다.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보고 70점이 안 되면 강제로 이제 디딤돌 교실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죠. 저희가 한 주에 디딤돌 교실 신청자가 약 8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 그런 친구들이 디딤돌 교실을 매번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가 명문대생들만 조교 선생님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목금토일 전 시간 다 개설하고 있거든요. 공짜 과외 선생님인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구하시는 과외 선생님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을 겁니다. 그걸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매번 진도, 과제 이런 알림장들을 카톡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죠. 그리고 과제는 모두 카톡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증거가 남고 저희 모든 이걸 전담하는 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걸 일일이 학생 걸 다 읽어보고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고, 안 하면 매주 금요일 문자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쫙 보냅니다. 매주 주간 테스트 보고 70점이 안 되면 디딤돌 교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과학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좀 진심이라 영상을 좀 수준 높게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음질 좋고 화질 좋은 복습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단 한 가지, 공부를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고등학생을 그걸 마음을 돌리는 건 저희도 어렵습니다. 네, 그거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걸 돌리려면 사실 진짜 좀 많이 거꾸로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년기 시절까지. 그걸 다 잡는 건 저희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건 얼마든지 시간 내줄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아이들이 쓴 노트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개념 노트 쓴 거고 디딤돌 교실 실제로 한 겁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는 숙제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숙제 했는데요, 거짓말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수업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한다?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밖에 없는데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질문은 3가지만 받겠습니다.